날씨가 따뜻해지면서 많은 분들이 야외 활동을 즐기고 계십니다. 이렇게 추운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면서 갑자기 운동을 하면서 테니스 엘보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그리고 그 치료법에 대해서 남기세병원의 이정동 원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정동입니다. 네, 원장님 테니스 엘보 저는 사실 생소한 질환이거든요. 어떤 질환인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테니스 엘보는 팔꿈치에서 발생하는 질환 중에 가장 흔히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네. 얼마나 흔하냐면 전체 인구의 1에서 3%의 환자에서 발생한다고 하거든요. 네. 실제로 45세에서 54세 사이, 그러니까 40대 중반에서 50대 중반 사이에서 가장 흔히 발병하게 되는데 특히나 팔을 많이 쓰는 사람일수록 병이 흔히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오, 그런데요. 테니스 엘보라는 이름만 들어봐도요. 네. 왠지 저희가 알고 있는 스포츠 테니스와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네. 맞는 건가요? 연관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 그래요? 병 자체가 처음에 네. 연구되고 알려진 게 테니스를 치던 사람이 팔꿈치를 통증을 호소하였기 때문에 네. 그래서 병 자체를 연구해 보니까 테니스와 연관성이 높더라 해서 테니스 엘보라는 이름이 맨 처음에 붙었던 것이고요. 실제로 테니스를 즐기는 사람들 전체에서 절반 이상은 이런 증상들을 호소하게 됩니다. 재밌는 거는 전문적으로 잘 치는 사람일수록 이 팔꿈치의 통증을 호소하는 빈도가 낮고요. 초심자, 처음 시작하면서 자세가 안 좋은 분들이 오히려 아파하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만 병 자체가 팔을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서 원체 흔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전체 환자들 중에서 실제로 테니스와 연관되어 있는 경우는 열에 1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자, 그러면 이 테니스 엘보 구체적으로 어느 부위인지 궁금한데요. 어떤 부위가 아픈 건지 좀 설명 좀 해주시죠. 첫 번째 그림을 보면요. 네. 저 팔꿈치 바깥쪽에 외상과라고 해서 근육이 뼈에 붙는 자리, 저 자리에 통증을 호소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환자가 병원에 와서 호소하는 게 여기 팔꿈치 바깥쪽에 뼈 만져지는 자리가 아파요 하고 얘기하시는데 그것은 뭐 절반 정도는 맞는 얘기고 절반 정도는 틀린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손목을 쓸 때 손목을 들고 손가락을 펴는 요 힘줄들이 손에서부터 시작해서 팔꿈치 바깥쪽에 있는 뼈 있는 자리에 올라와서 붙기 때문에 그 힘줄이 뼈에 붙는 그쪽 자리에 조직이 변성이 있고 많이 써서 상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므로 팔꿈치 뼈 있는 자리가 아프다고 흔히 호소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테니스를 칠 때 원핸드로 백핸드 스트로크를 치게 될 때 특히 저 근육들, 손목을 드는 근육들이 사용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그럴 때 특히 증상을 많이 호소하게 됩니다. 많은 스포츠를 하다 보면요. 사실 손목에 더 힘이 가해져서 손목이 아프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이 테니스 같은 경우 이 팔꿈치에 힘을 더 가하게 되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 테니스 엘보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무거운 짐만 들어도요. 이 팔꿈치가 욱신욱신하거든요. 그걸 테니스 엘보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본인 스스로가 자가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 외국에서는 체어스 테스트, 우리말로 하면 의자 테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의자 테스트요? 의자로 들어서 검사하는 방법인데 손등이 바깥으로 보이게 해서 그림에 있는 사람과 같이 한 2~3kg 정도 되는 의자를 이렇게 들어 올릴 때 팔꿈치 바깥쪽이 아프다 하면 그런 경우는 테니스 엘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 검사만으로 확진을 하지는 않고요. 실제로는 병원에 오게 되면 여러 가지 검사를 하게 되는데 실제로 제일 흔하게 촬영하게 되는 게 엑스레이거든요. 사실 엑스레이에서는 큰 이상이 있는 경우 많지는 않지만 그림처럼 팔꿈치 바깥쪽 옆에 석회가 끼어져 있는 저런 경우들이 가끔씩 발견되고요. 석회 있는 저 자리는 힘줄이 붙는 자리라서 그 위에 있는 초음파나 밑에 있는 MRI와 같이 위에 있는 까만 빈 공간이나 MRI에서 하얗게 보이는 공간같이 힘줄이 상해 있고 끊어진 걸 확인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영상적인 소견보다는 의사가 실제로 확인하고 검사하는 신체 검사 소견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럼 신체 검사할 때는 어떤 것들이 이루어지나요? 제일 쉽게 확인하는 게 아까 얘기한 의자 검사이긴 하지만요. 팔꿈치를 쭉 편 상태에서 손목을 들어 올리려고 할 때 요거를 저항을 줘서 내리려고 하는 서로 반대되는 힘을 가할 때 팔꿈치 바깥쪽이 아픈 게 첫 번째 증상. 두 번째는 손가락을 편 상태에서 세 번째 손가락을 꽉 누를 때 세 번째 손가락이요? 네.
그럴 때 팔꿈치 바깥쪽이 아프시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요 검사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환자가 호소하는 양상이나 그 아파하는 부위를 다 확인한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는 다른 질병의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는데요. 실제로 같은 부위, 팔꿈치 바깥쪽에 통증을 호소하는 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목이 아픈 경우에도 팔꿈치 바깥이 아플 수가 있고 거의 유사한 위치에서 팔꿈치 쪽에 지나가는 신경이 눌려서 생기는 요측 터널 증후군이나 후방 골간 신경 증후군이라는 다소 복잡한 이름의 그런 질병들도 있습니다. 혹은 팔꿈치를 꺾을 때 같은 부위 팔꿈치 바깥쪽이 아픈 거는 이제 팔꿈치 힘줄과 인대의 문제가 아니라 관절이 상해서 생기는 문제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충돌 증후군, 뭐 골관절 연골 박리 혹은 무혈성 괴사라고 해서 다소 좀 드문 질환들이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팔꿈치 바깥에 통증이 있고 팔꿈치 바깥쪽에 통증이 있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테니스 엘보인 경우는 아니고 테니스 엘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치료를 한다고 해도 안 낫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게 테니스 엘보다 아니다 감별 진단이 필요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전문의에 의해서 정말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면 그다음에는 이제 치료가 저희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치료 방법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하나하나 설명 좀 해주시죠. 네, 테니스 엘보의 치료는 희망을 가지셔도 될 것이요. 대부분의 경우는 비수술 치료로 호전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실제 100명이 오게 되면 99명 이상은 비수술 치료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다만 5% 정도의 환자, 100명 중에 5명 중에는 비수술 치료를 아무리 하더라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가 실제로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할 수가 있고요. 대신에 테니스 엘보의 비수술 치료라고 하는 거는 한 가지 방법만으로 완치를 시킬 수는 없고 환자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 의사도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치료들을 잘 해야 되기 때문에 환자의 노력도 중요하고 의사의 노력도 중요한 그런 질환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 환자의 노력과 의사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리 테니스 엘보를 앓고 계신 분들은 노력을 해야겠죠. 어떤 노력을 하면 좋을까요? 주로 저는 환자한테 3가지 노력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드리는데요. 하나씩 확인해 볼게요. 첫 번째, 통증을 유발하는 활동을 제한을 해야 됩니다. 그 병 자체가 처음에 얘기 드렸다시피 손목을 쓰고 손가락을 쓰는 힘줄이 팔꿈치 바깥쪽 뼈 있는 자리에 붙는 자리에서 변성이 있고 손상이 있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이것은 관절의 문제가 아니라 힘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그 힘줄이 사용되는 아픈 동작들, 손목을 들고 손가락 펴고 하는 그런 물건을 꽉 쥘 때 힘주고 하는 그런 동작들을 하게 됐을 때는 병이 점점 악화가 되기 때문에 통증을 유발하는 활동 제한, 쉽게 말해서 팔을 덜 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요것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치료를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호전을 보기 힘듭니다. 사실 근데 다른 것들은 스트레칭을 충분히 해줘야 낫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테니스 엘보는 조금 다르네요. 우선은 팔을 덜 쓰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하지만 팔을 가만히 두진 않거든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스트레칭과 근력 강화인데요. 사진과 같이 위에 있는 사진과 같이 팔꿈치를 쭉 편 상태에서 손목을 떨어뜨리고 반대 손으로 잡아서 당기게 되면 대부분의 환자 사람들에선 큰 문제가 없지만 테니스 엘보가 있는 분들에서는 팔꿈치 위쪽에 본인이 통증을 호소하는 자리가 저릿저릿하다고 해서 얘기를 하시거든요. 시간이 날 때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는 게 하나의 좋은 방법이고요. 또 하나의 다른 거는 근력 운동을 하나 갈 수 있어요. 너무 무겁지 않은 0.5kg에서 1kg 정도 되는 가벼운 아령이나 물병 같은 것을 들고 팔꿈치를 이렇게 받친 상태에 손목을 들었다 놨다 할 수 있는데 다만 중요한 건 아까 처음에 얘기 드릴 때 손목을 들 때 아프다고 얘기 드렸죠. 그래서 드는 동작을 할 때는 반대 손으로 손을 잡아서 아픈 팔은 힘을 빼고 반대 손으로 위로 들어 올려준 다음에 내리는 동작만 아픈 팔의 힘으로 천천히 이렇게 내려주는. 그러니까 과한 활동은 안 되지만 이렇게 스트레칭은 해줘야 된다는 말씀이시군요. 스트레칭 운동과 지금 얘기한 가벼운 근력 운동, 손목을 들었다 천천히 내리는 이런 근력 운동들은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그 병원에서 보호대를 처방을 하게 되는데요. 보호대 역할은 뭐냐 하면 아까 병 자체가 얘기 드릴 때 손목을 쓰고 손가락을 쓸 때 요 힘줄이 팔꿈치 바깥쪽에
자극을 주기 때문에 아프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네. 팔꿈치에서 3에서 5cm 아래 보호대를 차게 되거든요. 이 보호대의 역할은 뭐냐 하면 손목과 손가락에서 일어나는 자극이 팔꿈치 바깥에 뼈 있는 데까지 닿기 전에 중간에 한번 걸러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팔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 보호대를 착용을 하게 되는 거는 부득이하게 팔을 쓸 때 덜 아프라고 하게 되는 거. 그래서 보호대는 낮에는 일할 때는 차고 밤에 쉴 때는 풀고 하라고 얘기를 드리고요. 팔꿈치에 보호대를 차기도 하지만 이것만으로 통증의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손목 보호대까지 차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는 그리 흔치는 않고요. 손목 보호대를 차서 아예 통증을 유발한 손목을 들어 올리는 활동을 덜하게 만드는 거죠. 약간 지렛대의 역할을 해주는 건가요? 보호대가? 비슷하죠. 팔을 자극이 가는 걸 막아주는 것과 손을 못 쓰게 막아주는. 그런데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요. 네. 환자의 노력 사실 어렵지가 않아요. 네. 조금만 주의 깊게 네. 생활 속에서 노력을 한다면 충분히 테니스 엘보는 극복할 수 있는 거겠네요. 그렇죠. 증상이 가벼운 경우에는 환자의 네. 노력만으로 충분합니다 하고 얘기를 드리고 집으로 가셔도 됩니다 하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네. 질병이 생각보다 통증이 좀 더 심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병원의 노력들을 같이 하게 되는 것이죠. 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의사의 네. 치료도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그럼 이제 병원에서 저희가 치료받게 되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제가 환자의 노력이 3가지 필요하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네. 병원에서 하게 된 치료도 3가지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자,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는 이제 제일 간단하게 먹는 약을 먹음으로써 이제 통증을 호전시키는데 불행히도 약 자체를 아무리 열심히 먹는다고 해도 병 자체가 나아지는 건 아니고 약을 드리는 이유는 간단하게 통증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덜 아프라고 드리는 거에 더 가깝고요. 네. 약보다 사실은 중요한 건 뒤에 있는 2가지 충격파 및 물리치료와 주사치료 이 2가지가 사실은 좀 더 중요한 치료가 되겠는데요. 충격파 치료는 물리치료 일종인데 할 때 아프고 하고 나서 좀 아픕니다. 보통 우리가 물리치료를 생각할 때는 할 때 편하고 하고 나서도 시원해져야 된다고 많이들 생각하는데 충격파는 병을 안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프게 하는 치료거든요. 근데 이 치료를 왜 하느냐? 네. 충격파 자체는 이제 팔꿈치에 아픈 힘줄이 상에 있는 그 자리에다 충격을 줘서 조직이 재생하고 혈관이 새로 자라나게 하는 그런 자극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물리치료를 할 때 아프다는 요 통증은 네. 요쪽에 조직을 재생하게 하는 자극 때문에 아픈 것이고 그래서 할 때는 아프고 하고 나서 아프더라도 한 달 정도 꾸준히 하고 났을 때는 열의 8명 정도의 환자들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게 됩니다. 그 다음 주사치료는 이제 사실은 2가지 종류가 있어요. 네. 크게 나눠서 2가지 종류가 있는데 한 가지 치료는 통증이 빨리 좋아지게 하는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치료. 그래서 스테로이드 성분의 주사를 많이 쓰게 되고요. 네. 또 한 가지의 치료는 아까 얘기한 충격파와 같은 원리로 해서 조직을 재생하는 자극을 주는 조직을 재생하는 물질을 힘줄이 상에 있는 자리에 직접 집어넣어서 그쪽 자리에서 조직이 재생되는 걸 도와주는 그런 치료가 있거든요. 2가지 치료를 서로 이제 필요에 따라서 선택을 하게 되는데 염증을 가라앉혀주는 치료는 통증이 굉장히 심한 사람인 경우에는 빨리 해주는 게 낫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사실은 자주 쓰는 건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통증이 많이 가라앉아서 활동하는 게 분명히 편해지긴 하지만 이게 약이기 때문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시간이 지나면 약 기운이 떨어지게 되거든요. 그쵸. 한 2달에서 석 달 정도 지나면 약 기운이 떨어지는데 그 기간 동안에 병 자체가 낫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 안 아프다고 해서 병이 네. 없는 건 아니거든요. 네. 병이 아픈 걸 못 느끼게 해주는 약이기 때문에 편안해 하고 팔을 마구 쓰다 보면 약 기운이 떨어지고 나선 더 아파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주사만으로 해결하겠다. 좋은 치료는 아닙니다. 그렇군요. 지금 비수술적인 부분 95%는 비수술적인 부분으로 네. 환자가 질병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네, 맞아요. 네. 진짜 심한 경우 5%에 해당하는 분들은 또 수술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럼 어떤 수술이 이루어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5% 미만의 환자에서는 아까 처음에도 얘기 드렸다시피 2, 3개월 이상의
그 비수술적인 치료에도 네. 계속 호전을 보이지 않고 일상생활에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그 수술을 고려하게 되는데 수술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실제로 팔꿈치 바깥쪽에 한 2, 3cm 정도 피부를 절개를 해서 네. 상에 있는 힘줄, 변성이 있는 힘줄 자체를 제거를 하는 수술이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같은 목적으로 하게 되는데 관절 내시경으로도 최근엔 가능하게 되어서 네. 피부에 팔꿈치 한쪽과 바깥쪽에 작은 상처들을 하나씩 내서 팔꿈치 안에 있는 상에 있는 그 힘줄을 손상된 힘줄을 걷어내주는 그런 치료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수술 이후에는 어느 정도 회복 기간을 거친 다음에 한 달 정도 완치가 지나면 되나요? 통증이 많이 없어졌다고 하고요. 보통 네. 2달 정도 지나면 이제 원래 일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일하는데 큰 불편함 없이 하실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수술하고 나서도 편해지는 기간이 적어도 한두 달 이상 걸린다고 얘기 드렸잖아요. 네. 비수술 치료도 비슷하게 한두 달 걸리고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비수술로도 호전이 되기 때문에 네. 반드시 충분한 비수술 치료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도 안 된다고 했을 땐 그때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네. 질환이라고 해서 무턱대고 이렇게 무서워할 필요는 없는 것 같네요. 네, 대개는 네. 비수술 치료로 잘 호전되기 때문에 네.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원장님 가장 중요한 게요. 사실 네. 이런 질환을 겪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미리 예방할 수는 없을까요? 이게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팔을 많이 쓰게 되면 살다 보면 흔히 앓게 되는 거고 사실은 저도 최근에 네. 아이가 무거워가지고 네. 많이 앉다 보니까 증상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네. 네. 그래서 네. 저도 환자의 입장에서 3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스트레칭과 근력 운동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시죠? 네, 팔꿈치 보호대도 필요하고 팔도 네. 덜 써야 되고.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요즘에 테니스랑 네. 골프를 좀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 팔이 통증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원장님께서 알려주신 이 생활 속의 노력을 조금 더 기울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자, 원장님 저희가 오늘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신다면 네. 어떤 말이 있을까요? 테니스 엘보 생활 속에서 굉장히 흔한 질병이긴 하지만 환자의 노력과 의사의 적절한 치료가 잘 종합이 돼서 치료를 받게 되면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안심하시고 병원을 방문하세요. 수술이 겁나가지고 네. 병원을 못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는데 테니스 엘보는 많은 검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수술이 반드시 필요한 질병도 아닙니다. 적절한 치료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도요, 오늘 원장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생각하시고요. 올바른 진단을 받아보시고 치료를 적절하게 받으신다면 완치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원장님 오늘 테니스 엘보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